그 다음 사연은 네. 353577님이고요. 멋지다. 353577. 근무기간이 11개월이고 하루 6시간 근무, 주 5일이고 50세 미만이고 급여가 세전 190만 원이면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실업급여 사이트에서 계산해보니까 135만 원 곱하기 4개월인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그 표가 있거든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최저가 120일, 최고가 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는 4달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근무하셨으니까 8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내셨으니까 일단 실업급여는 받으시겠네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받으시는지가 중요한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하한선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6만 12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비례하는 거니까 8시간 기준으로 6만 120원이니까 하루에 4만 5,090원 곱하기 30일 하면 대략 135만 원 정도를 받으시겠네요. 135만 원 곱하기 4달인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시네요. 와, 대단하신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 JYP야. JY 띄고 P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질문하는 댓글을 보고 어떤 분은 4시간에 4만 원을 받아서 하한액이 보장되지 않고 어떤 분은 월 100만 원이지만 하한액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일 4만 원이지만 25일을 일한다 가정하면 100만 원인데 혹시 하한액 보장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야, 이제 질문들을 보시면은 얼마를 받으시는지가 되게 궁금하신데 8시간 기준으로 얼마, 4시간 기준으로 얼마, 본인이 받으셨던 금액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 있겠네요. 이 질문 주셨던 JYP님은 하루에 4시간을 일을 하는지 몇 시간을 일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8시간 기준에 6만 120원은 보장이 되니 내가 하루에 3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걸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하루치를 산정하고 곱하기 30일에서 한 달 받으시는 걸 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한액은 누구나 보장이 됩니다. 하한액은요, 자기가 얼마를 받으셨던 누구나 다 보장이 됩니다. 8시간 기준 6만 120원. 나는 4시간 기준으로는 얼마, 3시간 기준으로는 얼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자기가 얼마를 받았던 관계없이 보장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 변재현님이고요. 네. 주 4일 27시간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무는 약 11개월 했고 운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며 노무사분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궁금합니다. 또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아 월급이 약 130만원 정도인데도 하한액인 6만 120원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기간을 알아보니 제가 지금까지 일한 직장들과 기간이 전부 나오던데 그 기간은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산정되는 건가요? 우리 일단 변재현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질문 중에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질문을 해주신 거고요. 변재현님이 혹시 댓글로 아니면 뭐 이메일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연락처 같은 걸 남겨주신다 그러면 제가 치킨 쿠폰 꼭 연락이 되실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요. 주 4일 27시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을 하셨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내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열한 11개월 근무했다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권고사직이면 비자발적 사직이니까 역시 가능하겠죠.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대요. 주 4일 일을 했대요. 27시간 일을 했대요. 비례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8시간 일을 하신 분이 한 주에는 40시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8시간 기준으로 6만 120원이니까 이분은 8시간 기준이 40시간이니까 6만 120원 곱하기 40분의 27 하면 4만 581원은 보장 받으실 거고요. 30일차 하면 역시 한 121만 원 정도는 보장이 되시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용보험 기간을 알아보니 제가 지금까지 일한 직장들이 고용보험, PB보험 자격 이력 내역이란 걸 띄워보면은요, 전에 일을 했던 직장이 다 뜨거든요. 김프로님 한번 띄워보시면은 전에 일을 했던 직장들이 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전에 일을 했던 직장들이 전부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건가요? 근데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마지막 기준으로 3년 안에 있었던 거는 전부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전 또는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한번 받으셨다. 그럼 거기서 띡! 끊기는 거고 실업급여를 안 받으셨다라고 하면 3년권 전부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겨울 너무 춥다 님이고요. 네. 그쵸, 많이 춥죠. 야, 많이 춥죠.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알바생은 실업급여 계산 무시하고 하루 한선 6만 120원이 보장인 건가요? 야, 이것도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알바생은요, 자기가 받으셨던 금액보다는요, 일을 하신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8시간에 6만 120원이니까 100만 원 받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시간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거고, 그쵸? 그걸 가지고 하한액 보장선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MK님이고요. 주 3일 근무자여도 한 달 급여를 똑같이 30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일로만 나누면 될까요? 이거 하루치 일당 평균 임금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평균 임금은요, 주 3일이라든 4일이라든 그 관심 없이 3개월에 받으셨던 돈을 3개월의 일자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달은 70, 둘째 달은 80, 셋째 달은 90을 맞았다.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을 3개월 날짜수, 보통 89일에서 91일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쵸. 그걸로 나눠서 하루치 일당을 따지는 겁니다. 며칠 근무하셨던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55님이고요. 네. 제가 2017년 4월부터 회사를 다니다가 기존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2020년 1월 1일자로 법인으로 현재까지 근무한 거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될까요? 3년으로 될까요? 기존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 이름이 기존의 개인 회사였다 법인 회사로 바뀌었구나.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 어쨌든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3년 안에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3년 전부 다 산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니라 3년이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은 호호야님이고요. 네, 호빵 먹고 싶다. 네. 그거 모르시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밤을 스치며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살림호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살림오빠. 건설직 현장 일당으로 12만원이면 6만 6천원인가요? 야, 이게 우리 정규직이나 계약직 이렇게 월급으로 딱딱 얼마 받는 분들에 익숙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일당으로 12만원, 일당에서 15만원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실업급여를 어떻게 산정을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 이거 일용직 근로자를 실업급여 뭐 산정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냥 편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당으로요 12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일을 하셨는데 월급으로 따졌을 때 그냥 340만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6만 6천원이 하루치 결정 금액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6만 12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용직 일당으로 돈을 받으셨다? 내가 받은 월급이 340만 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6만 6천 원, 340만 원이 안 됐다라고 하면 6만 120원에서 한해 6만 6천 원 사이에 대충 결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6만 한 뭐 4, 5천 원대에 많이 결정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질문자님께서 주셨던 실업급여 중에 사실은 실업급여 관련된 그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거 전반전 후반전을 나눠서 전반전에만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전반전에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웬만큼 궁금해하시는, 실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요, 후반전도 마치 또 새로운 쌈박한 프레시한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엄청나게 유익했습니다. 엄청나게 유익하셨나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김프로님이 지금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그걸 왜 강조하시는 거죠, 불안하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살짝 물가가 잘 변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준 선도에도 변경이 되나요? 그것도 변경이 될 거예요. 변경이 될 거고요. 6만 120원, 6만 6천 원 이게 사실은 2019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2020년도인데 왜 2019년도 기준으로 가나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6만 6천, 6만 120원은요 매해 고정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변경이 되는데 그냥 현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는요 66,000원, 612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현명한 놈 현명한 대변인 도레미 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